고래와 상어는 다른 감각을 사용할까요? 상어는 물속 피냄새를 잘 맡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어는 후각에 관여하는 부분이 뇌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해서요. 냄새로 사냥감을 찾고 또 짝을 찾을 때, 그리고 환경을 인식하는데 후각을 적극 활용합니다. 짝을 구분할 때도 냄새를 맡는 거죠. 상어의 뇌 무게는 사람 뇌 무게의 40분의 1 무게밖에 안 되는데요. 호기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고요. 백상아리는 특히 상당히 발전된 충동 행동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 역시 냄새로 짝을 찾는다거나 먹이를 알아차릴까요? 고래도 상어처럼 물속을 누비는 동물이니까요. 그런데 고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냄새를 아예 못 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고래는 후각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고래에서 코는 분수공에 연결되어 있어서요. 물속에서는 코마개를 꽉 닫아버리고 분수공을 닫고 헤엄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냄새를 맡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염고래는 그나마 후각신경이 남아있어서요. 공기 중으로 올라왔을 때 코마개를 열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빨고래는 모두 후각신경이 없습니다. 코와 연결되어서 냄새를 인식하는 기능이 뇌에 없기 때문에요. 범고래를 비롯한 돌고래와 향유고래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먹이가 썩었다거나 맛없다거나 하는 구분은 냄새로 판단하지 않고요. 입에서 맛을 느끼면서 판단합니다. 입속의 미뢰에서 맛을 느끼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고래는 물맛을 입으로 느끼면서 독성 물질을 알아차려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먹이의 맛을 즐기기도 합니다. 고래와 달리 상어는 뇌 무게의 3분의 2가 후각 기능에 관여할 만큼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후각은 주둥이 아래쪽에 있는 콧구멍 2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콧구멍은 목구멍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들이마셔서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그런 숨쉬는 기능이나 먹이를 먹는 구조와는 별개인 거죠. 고성능 후각 탐지기는 상어의 생존에 정말 중요한데요. 상어의 코는 냄새를 맡는 데에만 쓰이고요. 호흡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콧구멍으로 들어온 물에서 냄새만 인식합니다. 2개의 콧구멍은요, 여닫는 덮개가 있는데요. 물이 덮개 한쪽으로 흘러 들어오면 다른 한쪽으로는 흘러나옵니다. 코의 공간 내부는 섬세한 피부가 빼곡하게 접혀져 있고요. 이 접혀진 피부 안에는 후각신경세포가 쭉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 화학물질을 포착하는 세포입니다. 한쪽 코로 들어온 물은 수많은 감각세포를 통과한 다음에 반대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속 화학물질을 예민한 후각신경 세포들이 찝어내고 그 신호를 상어의 뇌로 보냅니다. 상어의 뇌를 보면요, 후각 신호를 전달받는 뇌구조가 있는데요. 후낭이라고 부르는 후각 벌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감각세포들을 물이 통과하기 때문에요. 작은 수영장에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를 감지할 만큼 예민해서요. 100억분의 1의 농도를 감지할 만큼 자신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후각입니다. 뇌에서 냄새를 파악하고요. 먹이를 쫓아갈지 말지를 결정하고는 곧바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고래와 상어는 후각에서는 너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죠. 고래는 후각 기능이 없고요. 상어는 후각 균형이 매우 예민한 그러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청각은 고래에도 상어도 모두 예민합니다. 해저 환경을 파악하고 개체들끼리 소통하는 데에는 청각에 주로 의존합니다. 청각은 고래에게 특히 중요한 감각이 되는데요. 수용고래와 이빨고래는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릅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청각이 예민한 상어나 고래는 선박이나 잠수함, 그리고 인위적인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내는 소리를 듣고 사냥에 임해야 되는데요. 소음 때문에 먹잇감 파악도 어렵고요. 의사소통도 좀 안 되고 짝 찾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